안녕하십니까. 사랑플러스 건강톡톡의 국희균입니다. 척추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을 방문하시는 많은 환자분들 중 대부분이요, 통증이 좀 있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다가 통증이 심해지면 그제서야 병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척추 질환을 미리 예방하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오늘 사랑플러스 건강톡톡에서는 사랑플러스 병원 척추신경외과의 이정훈 원장과 함께 척추 질환의 그 예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몸을 지킨다. 대한민국 관절의 달인 사랑플러스 병원 국희균 원장. 척추 질환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외래에서 환자를 보면 가장 흔히 알 수 있는 증세는 척추 질환 같은 경우는 목 같은 경우는 손으로, 허리 같은 경우는 다리 쪽으로, 방사통이라고 하는데요. 이 신경 가지를 따라서 뻗치는 통증이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법인데, 디스크병처럼 신경이 갑작스럽게 눌리는 경우에는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굳이 자각 증세가 없더라도 병원을 찾게 되는데요. 협착증이라든지 불안정증이라든지 초창기에 증상이 미약한 경우에는 대부분 알 수 있는 증상이 종아리가 갑자기 뭉치거나 이 쥐가 나거나 이런 근육 증상, 미약한 근육 증상이라든지 아니면 자주 저린다, 활동 후에 저리거나 시리거나 하는 이상한 감각들 이런 게 이 주로 자각 증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척추 질환하면 모두가 다 수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모든 환자를 수술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걸까요? 대부분 외래에서 어머니 협착증입니다 하고 진단을 한 경우에 가장 먼저 여쭈어보시는 것들이 수술해야 되나요? 무조건 수술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협착증 같은 경우는 수술 방법은 가장 최후의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협착증을 치료하는 방법들에서는 이 증상, 하지 증상이 오래되지가 않고 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초창기 증상 같은 경우는 물리치료, 특히 이제 허리 사이를 이렇게 좀 당겨주는 견인치료라든지 도수치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물리치료 방법과 저린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약물치료,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도 초창기 증상은 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증상을 완화시키고 그 완화된 증상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초창기 치료의 이제 중점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런 증상, 물리치료를 하고 약을 먹고 해도 증상이 계속 재발하고 하지 방사통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에는 주사라든지 신경 주변을 약간 넓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술법들로서도 좀 간단한 치료를 통해서 증상 완화를 꾀할 수가 있습니다. 좁아진 신경을 넓혀주는 수술적인 방법 같은 경우는 가장 이런저런 치료들이 듣지 않을 때 최후에 하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많은 분들이 척추 수술을 하면 한동안 활동하기가 어렵다고 알고 계신데요. 회복하는 데까지는 얼마가 걸릴까요? 예전에 그 척추 수술을 하면은 뭐 한 달 동안 보조기를 차고 누워만 있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최근에 나온 이런 치료법들 중에 이런 내시경을 이용한 치료, 그러니까 이 상처 부위가 작고 그다음에 근육을 최소한으로 적게 건드리고 하는 치료법들 같은 경우는 치료 효과는 거의 수술에 비슷하게 준하지만은 이 치료 후에 회복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이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시경 치료, 충분히 신경을 감압하고 나서도 보통 하루나 이틀 이내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가 있고, 또 하나가 이 상처 부위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하고 나서 이제 일상생활로 복귀하고 운동이나 재활로 회복되는 경우도 되게 길어야 일주일 이내인 경우가 최근에는 많아졌고요. 물론 이 수술 범위가 커지거나 아니면 수술 기구가 들어가거나 하는 큰 수술 같은 경우는 이 일주일 이상 입원을 하고 한 달 이상 운동을 자제하는 경우가 이제 회복에 도움이 많이 되지만은 요즘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척추 치료 같은 경우는 대개 한 2, 3일 이내에 이런 회복과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른 편입니다. 우리가 척추 질환하면 예방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척추 질환을 미리 예방하는 자세나 습관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디스크도 그렇고 후관절 부위도 그렇고 일단은 한 자세로 오래 유지하고 있거나 특히 구부린 자세나 이런 웅크린 자세로 오래 일을 하거나 또 하나가 갑작스럽게 하중이 걸리는 무거운 걸 많이 드는 행동이나 이런 일이나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되면은 척추도 빠르게 퇴행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유발인자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안 좋은 행동이나 일 이런 것들을 최대한 생활 속에서 자제를 하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하면은 한 자세로 오래 있지 말고 이 1시간이 넘어가기 전에 자세를 바꿔주고 스트레칭을 생활 속에서 계속 해주고 특히 뭐 아침 저녁으로 스트레칭을 해준다든지 자세를 계속 바꿔주면서 근육이 이완될 시간을 주는 게 척추 치료에는 많이 도움이 되고요. 또 한 가지가 온몸을 다 쓰는 유산소 운동들 같은 경우는 이 척추 근육, 척추를 세우는 흔히 기립근이라고 알려진 근육들을 천천히 강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빠르게 걷기, 수영, 필라테스처럼 허리를 직접 쓰지 않고 온몸을 다 쓰는 운동들이 허리 관리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레미야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보셨죠? 척추질환의 치료법과 예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예방과 치료법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고치신다는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든 내 생활 습관의 교정을 통해서든 그러한 고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랑 플러스 건강 톡톡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한 주간도 영육간에 강건하십시오.